요즘 누군가와 마음 열고 대화한 적 있나요?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되고 들려주지 않으면 아픔이 됩니다. 소통의 끈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몸도 조금씩 무너집니다. 첫 번째, 대화가 사라지면 몸에 생기는 변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돼. 말해봤자 뭐하나. 하지만 말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몸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소통 부족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대화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죠. 면역력 저하.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감기, 두통, 소화불량 등 잦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 건강 악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소통 단절은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의 위험을 최대 3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화가 막히면 혈관도 막히는 거죠. 두 번째, 말하지 못할 때 병이 되는 감정들. 당신이 가장 최근에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요? 미안해. 고마워. 나 사실 힘들었어. 우리는 자주 삼킵니다. 말하면 어색할까봐. 말해도 상대가 몰라줄까봐.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감정을 억누르면 몸이 대신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우라병과 소통 부재.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고유의 질병도 있죠. 답답하고 열이 오르고 가슴이 꽉 막힌 느낌. 이는 대화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가 몸에 그대로 쌓이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장기 통증으로 나타나는 감정. 심장 두근거림, 위경련, 두통, 목 통증. 이 모든 것이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혼잣말보다 누군가의 경청이 필요할 때 혼잣말은 마음을 잠시 진정시켜줄 수 있지만 진짜 치유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시작됩니다. 그랬구나. 한마디면 눈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세 번째, 대화는 몸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말은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몸의 회복제로 이어집니다. 대화로 생긴 치유의 사례.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노인들이 소통이 단절된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질병 조건에서도 말을 나눈 사람들의 회복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말을 통해 자율신경 안정.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불안이 줄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나아지는 순간입니다. 심리 상담의 생리적 효과.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치료 초반부터 수면의 질, 위장장애, 호흡기 문제 등에서 개선 효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단지 누군가와 말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네 번째,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실천 팁. 소통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기. 가족과 식사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어땠어? 한마디가 건강의 시작입니다.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기. 그 말에 서운했어. 요즘 마음이 무거워. 이런 표현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합니다. 혼자 사귀지 않기, 전문 상담 활용하기. 꼭 친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은
현대인의 필수 건강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정기검진처럼 마음도 점검받아야 합니다. 5번째, 대화 하나가 인생을 바꾼 사람들. 우리 몸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말문을 열자 혈압이 떨어진 60대 여성. 60대 여성 김 씨는 고혈압 약을 5년 넘게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감정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간 후 누구한테도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3개월 후 의사는 놀랐습니다. 김 씨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약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몸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2번째 사례, 대화로 당뇨 수치가 안정된 50대 남성. 회사 스트레스로 당뇨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혼자 지냈습니다.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그는 심리치료를 겸한 남성 소통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난 강해야 하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말하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 관계가 곧 면역력이다.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유산균도 건강식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NK세포,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고립된 사람의 몸은 병에 더 쉽게 무너진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 중년층에서 이 위험은 더 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이 병원 명의보다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대면 소통법. 나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1. 감정일기 쓰기. 하루 5분 내 감정을 문자처럼 적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일기 대신 누군가에게 편지 쓰듯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엄마, 요즘 나 이런 생각했어. 처럼요. 2. 소통형 콘텐츠 듣기. 팟캐스트, 유튜브 심리 상담 콘텐츠 등 사람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것도 소통입니다. 정기적으로 감정 공감이 되는 콘텐츠를 듣는 사람은 우울감과 혈압 수치가 모두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소모임 또는 치유 커뮤니티 참여. 비대면이라도 감정 교환이 있다면 뇌는 실제 대화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느낍니다. 댓글 한 줄,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8번째, 말이 약이 되는 관계의 조건. 그래도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 해도 어떻게 누구에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소통이 건강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비난 없는 대화. 문제 해결보다 감정 나눔에 집중하세요. 왜 그랬어? 보다 그때 난 속상했어.가 먼저입니다. 경청의 힘. 누군가 내 얘기를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경험합니다. 자주, 짧게, 자주. 긴 대화보다 짧고 자주 하는 교감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번 어떻게 지내? 문자 한 줄, 몸의 면역을 올리는 힘이 됩니다.
9번째, 다시 말하고 다시 건강해지기.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말은 꼭 멋진 말일 필요도, 긴 문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잘 지내? 나 요즘 이랬어.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 말 하나로 당신의 심장은 더 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먼저 말을 건네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도. 대화는 약입니다. 소통은 면역입니다.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마음을 살립니다. 사람은 말로 병이 들기도 하고 말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대화는 우리를 살리고 관계는 면역을 키웁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 그리고 건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